Keep calm and China Watch. 오늘은 쌍순환 중국 산업지형이 바뀐다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에서 해외 주식하면 이번 빼놓을 수 없는데요. 중국 경제에 정통하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오늘도 워낙 바쁜 시간 쪼개서 저희 차이나 워치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박석중 신한금융투자 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4차 5기년 계획에서 쌍순환 전략이 제시됐는데요. 쌍순환에 대해서 어떤 개념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정책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사실 지금 중국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그림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중국이 미중의 분쟁이 심화되기 시작하면서 무역 분쟁으로 시작된 두 국가의 분쟁이 기술과 그리고 안보와 금융의 문제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대외적인 변수들을 어떻게 제어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숙제가 있는 것들이고요. 두 번째로 중국은 고성장을 했던 국가입니다. 그 이면에 누적된 문제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특히 고성장의 핵심이 투자이다 보니 이 투자 과정에서 누적됐었던 과잉 부채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기업에 대한 부채의 문제들, 산업에 대한 과잉, 부채에 대한 과잉 이런 문제들이 처해 있는 구간에서 중국이 새로운 성장 전략을 제시하면서 성장의 모델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 핵심은 성장의 우선순위의 구도가 바뀌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쌍순환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중국이 강한 내수 경제를 가져가면서 대외 불확실성을 억제하는 것들입니다. 지금 미국이 새로운 경제의 패권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유럽, 아시아, 한국에게까지도 미국이 영토 확장을 하면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정책을 피고 있는 거죠. 근데 중국이 강한 내수의 수요를 만들어서 중국이라는 수요를 나머지 국가나 기업이 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일 거고요. 중국의 전략은 뭐냐면 강한 내수의 수요를 창출해서 외부 수요가 조각난 부분을 국내 수요로 희석시키려는 전략인 거죠. 기존의 성장 전략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중국이 모든 걸 자기 혼자 다 해먹겠다는 기술 자립, 어떤 자립에 대한 개념이기보다는 중국이 성장의 우선순위를 바꿔가면서 내수화 그리고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으로 가는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내수 확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중국 정부가 택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이미 내몽구, 심천, 상해 내부의 일선 도시들은 서울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도시들이 많아요. 3만 달러를 넘어가는 도시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수에 대한 전략은 중국이 포괄적 개념에 보는 게 아니라 분리해서 보는 게 맞아요. 지금 중국에서 내수를 늘릴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대안은 도시화를 촉진시켜서 잠재 소비 계층, 잉여 생산 인구의 농민들의 소비를 확대시키는 거예요. 소비 성향을 높여주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축률을 내리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소비 성향을 높이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세금을 낮춰주는 겁니다. 근데 중국이 선진국과 비교하면 기업의 법인세뿐만 아니라 개인의 소득세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놓여 있어요. 그럼 이걸 낮춰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소비 성향이 높아지는 변화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한 제도 개혁들이 세수 정책에서 예전에는 보조금을 지급해서 세금의 지출을 늘렸다면 지금은 세수의 수입을 줄이는 재정 정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선진국의 사례들을 보면 소비가 늘어날 때 또 하나 일어났던 공통점이 개인의 가계 지출이 빚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개발도상국들은 빚을 내서 소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소비금융에 대한 플랫폼들이 아마 늘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건 소비자 금융, 자동차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을 꾀하고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네, 쌍순환 전략 중에는 첨단 산업 육성 방안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또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중국은 과거 산업을 육성시켰던 레시피가 있어요. 보조금을 미친 듯이 뿌려버립니다. 그러면 파이가 커지죠. 그러면 그 커지는 파이에 참여하기 위해서 외국계 기업들이 그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죠. 근데 독자로는 못 들어와요. 합자의 개념이죠. 도면도 닦아야 되고 갖가지 방법으로 기술을 탈취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로컬 기업들이 올라가면 구조조정을 겪고 그 로컬 기업들이 살아남은 거죠. 근데 이제 그 레시피가 불가능해졌죠.
트럼프의 강력한 규제 정책이 아마 그 배경이 됐을 거예요. 중국이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은 이제 전공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전공법이라는 게 뭘까요? 결국은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거예요. 원천 기술을 확보하려면 이게 실패할 경우도 많을 거고 R&D가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투자돼서 나가는 가정의 변화들이 뭐 길게는 10년, 짧게는 2, 3년이 될 텐데 중국이 내든 건 금융을 활용하는 거예요. 저는 되게 이례적이었어요. 국가 주석이 나와서 중국의 세컨보드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킬 거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의 구도로 보면 되게 특이한 일이에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게 커창판이었어요. 중국은 자신들이 육성하는 핵심 산업을 주식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게 하죠. 그래서 금융의 역할론이 커진 겁니다. 그리고 R&D를 투자하게 되죠. 그러면 이 R&D가 주식시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마켓을 만들어주는 거죠. 중국은 이미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 최대 첨단 생산기지를 만드는 법이에요. 그래서 애플의 제품은 그저 미국은 설계만 할 뿐이고요. 대만의 팍스콘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생산기지를 기반으로 중국이 스마트폰 생태계를 만들었고 이제 하웨이가 미국을 잡아먹을 것 같아서 견제의 대상이 될 만큼 기술 혁신을 가지고 왔던 거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왜 저렇게 공을 들여서 테슬라 공장을 중국에 데려왔을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전기차 산업의 생태계가 이제 어디로 만들어지게 되죠? 중국으로 만들게 돼요. 그래서 니오를 비롯한 전기차 3인방들이 저렇게 큰 시가총액의 증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그 가정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네 기업들이랑 주식시장에서 가져갈 수 있는 실익들을 결국해 나가는 과정이 이번 쌍순환 전략에서 이야기하는 중국의 기술 혁신을 바라보는 중요한 쟁점, 방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에 관심 있는 국내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기업들은 이 쌍순환 전략을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중국보다 확연한 기술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산업이 어떤 게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막상 딱 떠오르는 건 없는 것 같은데요. 반도체 하나 정도가 있겠죠. 디스플레이, 전기차 배터리, 그게 1등 기업이 대한민국 기업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 1위 기업은 중국이에요. 전기차 생산량, 판매량도 마찬가지예요. 5G를 기반으로 창출되는 AI, IoT, 클라우드에서 우리가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보다 기술력이 앞선 게 있나요?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는 아마 텐센트의 3년의 과거를 따라가고 있는 형국인 거죠. 그러면 중국의 구조가 변하는 건 한국 경제에 아주 큰 타격일 수도 있어요. 금융의 관점과 실물의 관점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물의 관점은 뭐냐면 중국의 밸류체인에 직접 참여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기술 우위를 이어갈 수 있는 산업들에 대해서는 산학의 협력들이 상당히 중요해질 겁니다. 금융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간 중국의 고성장은 한국의 관점에서 본다면 제조업에서 실익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에서 이해도나 친숙도나 중국 경제에 대한 정통한 사람들이 많죠. 그게 산업에서 일어난 일이죠. 근데 제가 투자자들한테 물어보면 대한민국은 중국 금융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이 망설여지죠. 쌍순환 이후에 중국의 구조 변화에서 우리가 얻어야 된 실익이 가장 큰 부분은 중국의 금융시장에 진출하거나 중국의 금융자산의 실익을 통해서 배당과 시세 차익의 이익을 얻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투자에 대한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난 30년 이상의 중국의 주가 지수를 그려놓은 건데요. 가운데 선이 추세선이에요. 근데 이 추세선을 따라가면서 중국은 우상향하면서 변동성을 키워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들은 중국이 좋을 때 들어가죠. 그래서 중국에 대한 저 뾰족 솟아있는 두 개의 상단에 대한민국이 가장 많은 자금이 들어가서 투자자들한테 장기 투자를 권유하게 되는, 강요하게 되는, 핍박하게 되는 트라우마가 남은 거죠. 중국은 또 다른 방법으로 성장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수요를 촉진해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추세선 밖으로 빠져있는 우리가 모두가 우려했던 구간이 중국의 투자를 가장 높게 바라보는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었죠. 그래서 중국을 인식하는 방법, 그럼 저 밑에서 살려면 뭐죠? 인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중국 투자의 대부분은 상해종합지수나 CSI 300의 인덱스로 장기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그걸 뜯어 고쳐야 돼요. 두 번째 차트를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 이게 뭐냐면 코스피의 지난 몇십 년간의 경험을 상해종합지수로 적어 놓은 거예요. 코스피가 100에서 1000을 가고 그리고 1000에서 2000을 가는데 20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이 1000을 가서 행보하는 이 20년에 가까운 시간이 한국의 고성장 구간이었어요. 그러면 한국이 고성장할 때 20년을 기다려서 주가지수 2배를 먹으면 성공한 투자자인가요? 아니죠. 바보죠. 그때 한국에 성장하는 SK 삼성전자를 샀으면 어땠을까요? 20배, 30배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거죠. 고성장하는 나라에 주가지수를 투자하는 것만큼 잘못된 전략은 없어요. 중국은 우리의 성장률의 2배가 넘는 성장을 하는 나라예요. 한국에서 5% 성장하면 성장산업이에요. 근데 중국에서 5% 성장하면요, 성장률을 하회하는 하향산업입니다. 중국에서는 15%, 20%는 성장해야 성장산업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중국의 주가지수에 장기 투자하는 우를 범하는 게 아니라 한국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에 있는 중국의 성장산업들을 사나가는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해외 투자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자산을 다변하는 거예요. 한국의 해외 투자의 90%는 나스닥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중 90%는 테슬라를 향하고 있어요. 연기금들이나 큰 고액자산가분들이 자산을 나누듯이 성장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성장하는 테마에 대해서도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되고, 글로벌 연기금들이 중국의 대외개방과 맞물려서 중국의 투자의 비중을 늘려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중국의 투자에 대한 비중이 늘어가는 건 하나의 트렌드가 될 거고, 투자에 대한 전략 정도가 급격하게 수정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쌍순환 전략과 연관해서 연구원께서 보시는 중국 내 가장 유명한 산업 분야와 아니면 기업들 어떤 종목들을 좀 유심히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뭘 보고 투자를 하고 있냐라고 보면 저희는 14차 5개년 계획에 수혜 테마들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왜냐? 14차 5개년 계획은 앞으로의 5년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5개년 계획의 변화를 달성하려면 어느 해에 투자가 가장 많이 늘어나야 되고, 당연히 1, 2년 차에 투자가 가장 많이 늘어나야 되겠죠. 근데 이 투자가 늘어나는 산업들이 대부분 테크와 관련된 산업들인데, 트럼프, 미국에 대한 규제에 의해서 가장 큰 우려감을 겪고 있는 산업들이라서 저희는 트럼프의 임기 말부터 이걸 사서 모아가고 있어요. 중국의 투자 테마를 쌍순환에서는 크게 3가지로 생각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중국이 외부 환경에서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서 생산체인, 밸류체인을 수직 계열화하는 관점에서 농업과 에너지의 자립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가장 투자의 수익, 기대 수익률이나요? 이게 높아 보이는 게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 분야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신형 인프라인데 결국은 테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4차 산업의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중국이 전기차가 좋겠다는 건 알겠는데 BYD는 비싸 보이고 니오의 중국의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전기차 3인방도 비싸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홍콩과 나스닥에 이런 ETF들이 정말 많이 상장돼 있어요. 예전에는 중국 투자 그러면 중국이 좋아 보인다 그러면 CSI 300 ETF를 사거나 CSI 300 레버리지를 사는 경우가 많은데, 기대 수익률은 테마에서 더 많이 나오겠죠. 앞으로 중국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시고 저희 의견에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이쪽 부분에 기업의 리스트들이나 혹은 ETF의 리스트들을 보면서 중국 투자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면서 안정적인 투자에 혹은 올해 수익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서 좀 거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쌍순환 전략이 본격화된다면 중국 경제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오늘 말씀 듣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중국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